네.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객체지향의 한 가지,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상속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게 부모가 어떤 자식 클래스한테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속성이든 메서드든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해 주는 거였죠. 그대로.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것을 그대로 갖고 있든가 아니면 수정을 하든가 이런 게 있었죠. 마지막으로 그런 상속을 통해서 자료의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캐스팅. 음, 그러면 그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 클래스로 만든 무언가가 이 변수에 연결돼서 공격을 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은 문법적인 오류부터 잡아야겠죠.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러면 일단 무기라는 타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칼개체 만들고 있으니까 보고 만들 칼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음,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면 이제 공격이라는 기능을 실행시키고 있어요. 공격이라는 무기, 공격이라는 기능. 근데 그 전에 여기서 뭐라고 하는 이유는 칼 객체 안에 있는 칼의 디스가 복사돼서 A 무기로 들어가는데 여기 A 무기에는 원래 무기 객체 안에 디스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칼 객체의 디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사본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서. 그렇다는 건 칼이 무기이기만 하면 되니까 클래스가 무기의 상속을 받으면 되겠죠. 어, 이게 상속을 통한 캐스팅이잖아요. 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기 오류 메시지 이런 거 설명 보지 말고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위치. 무기 클래스에 있어야 될지 칼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될지. 자, 먼저 칼 클래스 안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있는데 여기선 아직도 없다고 하죠? 어, 왜 그럴까요? 분명히 칼객체를 연결해 놨고, 물론 이 칼객체는 무기의 상속을 받아서 타입이 무기가 됐는데 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 없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음, 자, 일반 변수, 그러니까 원시 타입의 변수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더블 실수 타입의 변수에 5.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변수에 넣으려는 값과 변수가 선언된 타입이랑 일치하니까 문제 없죠? 그렇다고 해서 5.0을 정수 5로 바꾼다고 해서 뭐라고 하나요?
문제가 없죠. 요거 출력하면은 알아서 5.0이라고 나올 거니까. D라는 실수 타입 변수에다가 5 넣었는데 출력한 값은 5.0이에요. 이해되시나요? 5.0으로 알아서 바뀌어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잃을 거 없죠. 5라는 값에다가 그냥 0만 붙여주면은 타입이 알아서 실수로 맞게 바뀌니까 잃을 거 없어요. 지금 칼클래스 상태로 만든 칼객체를 무기 타입의 변수에다가 연결해주면 잃을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줄에서 리모컨을 복사해서 줄 때 잃어버릴지 안 잃어버릴지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좀 최대한 간단하게 무기 클래스만 연결할 변수 A 무기가 있어요. 얘는 변수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칼객체를 만들어서 이 안에 칼의 디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을 해주면은 이 복사본이 변수 안으로 들어가서 연결된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칼객체 그림 안에 이 공격이라는 버튼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하고 있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설명했어요. 반대로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 int 타입의 변수에다가 5.0을 넣었을 때는 뭐라고 하잖아요. 얘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고 얘는 여기서 칼 객체 안에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없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예요. 다만 이게 차이점이 원시 타입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 두 개는 이 문장은 여기서 공격 버튼이 왜 없는지 설명해 줍니다. 자, 실수 타입의 데이터를 정수 타입 변수에다가 집어 넣으려면은 정수여야만 해야 돼요. 데이터가. 그러면 요게 되려면 내가 명시적으로 뭐 더블이다 이런 거 써주지 않는 이상 계속 뭐라고 하죠? 결국에는 5.0은 못 들어가고 들어가게 하려면 5.0에서 소수점 부분을 버린 채로 소수점을 버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소수점을 버린 채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반대로 요게 무기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A 무기가. 그리고 칼객체는 칼 타입이에요. 근본적으로 칼 타입입니다. 근본이. 그러면 요 리모컨이 연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칼객체만 생성됐을 때는 칼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무기 타입의 변수 안에 들어가려면 이 A 무기는 무기 타입의 리모컨이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그러니까 형변환이 칼에서 무기로 바뀌는 과정이
대놓고 없을 뿐입니다. 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요 리모컨이 무기 타입의 변수로 넘어갈 때 무기 타입으로 바뀌어요. 어,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요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무기 타입에 만든 객체처럼 보이기 위해서 얘를 버려야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 문제에서 칼이 무기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칼이 무기 타입이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무기랑 똑같아야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의 그 칼이 가지고 있는 거 얘를 버려야 무기랑 똑같이 되겠죠?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공격이라는 거를 버리는 겁니다. 그럼 버렸으니까 없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줄 때 무기 안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칼로 공격합니다. 제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 음, 공격 대신에 방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없죠. 대신에 방어는 사용 가능하죠. 뭐 좀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실행하려는 기능, 그러니까 메서드의 이름이 존재해야 됩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용하려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메서드의 이름 이걸로 판단하니까 어,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무기 리모컨이 있어요. 그리고 칼 리모컨이 있습니다. 음, 지금 무기 리모컨의 기능이 방어만 있죠. 방어. 뭐 그리고 공격도 하나 해볼까?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공격도 있고 방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칼은 지금 상속을 받은 상태니까 이거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속을 안 받으면은 이런 상태죠? 칼이 무기 타입이려면 얘의 상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어라는 게 칼한테가 있으면은 이런 상태죠? 칼이 무기 타입이 되려면 무기랑 똑같아야 하니까 이 방어라는 애는 없애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여기 이거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오버라이딩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메서드를 부모인 무기로부터 받아서 재정의를 한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필요 없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필요 없는 문장이라는 게. 여기서 필요 없는의 정의를 해보자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코드예요. 필요 없는 문장은 뭘까요? 출력 결과랑 비교를 해보세요.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이 두 문장을 실행했는데 결과가 느낌표 4개 붙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는 어차피 출력 안 되니까 필요 없지 않을까요? 자식이 요런 기능을 오버라이딩 했잖아요. 어차피 재정의해서 없어질 건데 굳이 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대신에 이 틀 정도는 있어야 한다. 같은 모양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칼이 무기의 상속을 받은 상황에서 무기처럼 보이려고 오버라이딩 했던 메서드를 버리게 되니까 못 쓰는 거죠. 실질적인 버튼, 실제로 있어야 하는 버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방어라는 기능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무기 클래스 안에 있다 할 때 이거 그대로 들어가겠죠? 칼한테. 왜냐면 칼이 아직 오버라이딩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방어라는 기능을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얘는 부모한테 받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칼로 방어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던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재정의 했으니까 이제는 칼로 방어합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받은 이 방어를 얘가 지금 오버라이딩하고 실제로도 호출했는데 호출까지 무사히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 모양은 존재해야 됩니다. 없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없다고 나와요. cannot resolve. 그리고 무기 타입 안에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상속해주는 부모 안에 이런 실제로 있어야 하는 버튼 요거 진짜 있어야 됩니다. 개수 유지용. 틀은 없으면 안 되고 진짜 실제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버튼 모양 유지용도 메서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직 상속에 대한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했던 설명을 토대로 나머지 문제 한 번씩 좀 풀어보세요. 시간은 충분하게 드릴게요.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매개변수 기억나시죠? 이름이 매개인 이유가 있었어요. 메서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이라 매개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변수 이걸 사용해가지고 전사라는 객체가 매번 다르게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래요. 공격이라는 메서드에다가 어떤 인자를 줘서 이렇게 나오도록 그리고 두 번째 호출할 때는 다른 인자를 줘서 다른 출력값이 나오도록 일단 먼저 필요한 것부터 채워보자면 전사객체 만들고 있으니까 전사 클래스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사객체가 공격이라는 호출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야 되겠고 필요한 거는 다 채웠습니다. 문법적인 오류는 없고요. 여기 인자를 이제 뭘로 채울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자를 어떻게 채워야 매번 같은 버튼 누를 때마다 다르게 나올지 우선은 첫 번째처럼 나오게 하려면은 공격이라는 버튼이 이런 문장을 출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장을 출력하는 출력문이니까 전부 다 똑같이 이 내용대로 나오겠죠. 바뀌고 있는 부분은 이름이랑 공격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자로 주는 겁니다. 여기는 창이랑 필립. 그러면 뭐 첫 번째 이름, 무기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서드를 호출하는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면 메서드의 원본도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호출하는 거랑 똑같이. 일단 그 전에 다른 것들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던져주는 인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매개변수였죠? 매개변수는 메서드 원본의 이름 옆에 있는 소괄호에다가 써줘야 돼요. 그래야 호출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위치를 알아서 찾아갈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매개변수 이름을 얘는 이름이라고 할 거고 얘는 무기라고 할 거예요.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매개변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어디로 들어가는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메서드 내에서 외부에서 받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줘야 되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실행 잘 되겠죠. 어, 이해되시죠? 서로 다른 인자가 매번 호출할 때마다 매개변수 이름, 무기라는 곳으로 다르게 들어가니까 이해되시죠?
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름은 하워드라고 하겠습니다. 무기는 총이라고 할 거고, 인자를 하나 더 추가해 볼 거예요. 1, 2, 3. 아니, 100이라고 할게요. 깔끔하게. 그러면 어떻게 나오게 하려고 하냐면, 총으로, 피해량 100만큼 공격합니다라고 나오게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전에 했던 거 얘네가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피해량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왜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왜 될까요? 음, 분명히 이름이 겹치잖아요. 문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실행시키면 잘 나오죠? 어, 자, 메서드의 이름은 여기까지입니다. 매개 변수까지예요. 그렇다는 건 얘는 여기까지가 이름인 거고 구분할 때 매개 변수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사객체가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인자가 3개 던져주고 있으니까 매개 변수가 3개인 거를 호출한 거고 여기 3개 케이스에서는 인자가 2개니까 매개 변수가 2개인 메서드를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버튼인 거고 그러면 버튼이 2개 있는 거예요. 대신에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버튼인 거고 이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에 맞춰서 알아서 찾아갑니다. 어,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이름이 같잖아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메서드 오버로딩. 음, 음, 같은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매개 변수나 뭐 리턴 타입 등의 특징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어, 우리는 지금 매개 변수의 개수만 다르게 본 겁니다. 여기는 2개고 여기는 3개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메서드 오버로딩. 우리가 상속에서 봤던 건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거. 그 다음 문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는 건 똑같지만 마지막에 썼던 공격 방식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공격일 때 여기서 공격했던 그 방식 그대로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우선 여기도 필요한 거 먼저 보자면 전사 객체 만들고 있으니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공격이랑 재공격 이렇게 그 다음에 인자 주고 있고 근데 재공격은 인자가 없죠? 먼저 인자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공격은 네. 그리고 여기도 다른 거 보시면 이거 첫 번째 뭐 체인지 시그니처 오브 공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인자를 준 상태죠? 근데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만들어 주죠. 그런 다음에 이름은 알아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격 호출하고 있는 경우 여기도 알맞게 좀 바꿔 볼게요. 근데 이게 낫겠죠? 자, 일단 문제는 없고 여기부터 좀 바꿔야겠구나. 자,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실행해보면 재공격은 아무것도 구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인자를 잘 받아요. 인자를 잘 받는데 이제 문제는 재공격이에요. 재공격. 그리고 재공격은 인자가 없으니까 매개 변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재공격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요거 어떻게 해야 마지막에 했던 공격 기억해서 출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림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객체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사 객체. 객체니까 당연히 디스가 있겠죠? 객체 자체의 리모컨. 그럼 이 객체 내부에는 이런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공격 버튼, 재공격 버튼 해서 총 2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공격 버튼. 이게 재공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쪽에다가 음, 공격은 외부에서 정보를 던져주면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요게 이름 그리고 이게 무기예요. 매개 변수.
근데 제 공격은 그런 거 없잖아요. 음. 그러면 공격을 호출했을 때 여기서 사용했던 정보를 제 공격에서도 동일하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외부의 데이터를 얘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버튼 눌렀을 때. 음, 이렇게 가져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네들은 매개 변수잖아요. 공격 메서드에서. 그럼 이 메서드가 끝나고 나면은 얘네도 사라지겠죠?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라지지 않게 전역 변수처럼 보이게 하면 돼요. 이 메서드 외부에다가 정보를 옮겨 놓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외부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어, 객체 내부의 변수에다가 외부에서 받아온 정보를 객체 내부의 변수로 복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공격이라는 메서드가 그 전에 공격했던 방식 기억할 수 있겠죠? 가져올 때는 이 디스 이용해가지고 가져오면 되니까 다른 색깔로 어. 버튼 눌렀을 때 이 디스를 통해서 이름이랑 무기에 각각 접근을 해서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가져다 쓰는 방법은 뭐 디스.모식갱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름이랑 무기 여기 공격에서 받아왔을 때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요. 그러면 제공격 안에서 얘네들은 이거고 무기는 이거잖아요. 음,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지금 한 번에 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결국에는 방식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홍길동 무기는 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이 이름과 무기는 스코프 내에서 제일 가까운 애들이죠. 여기 변수에 들어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재공격을 누르면 마지막 공격이 아니라 어, 그냥 똑같아요. 홍길동 총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를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음, 나올까요, 이제? 그러면 뭐 좀 더 정확하게 어, 마지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격했던 거니까 이거 실행하면은 나올까요? 음,
여기서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한다. 뭐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다 널이라고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격에서 얘네들 여기에다가 저장하는 거 안 했어요.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야 가져다 쓸 수 있을 거니까. 이거는 뭐 디스점 마지막 무기 뭐 마지막 이름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받아온 인자 마지막 무기 마지막 이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일단 기억하려면 어딘가에 저장은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음. 요거요. 이 회색 화살표 있죠? 요게 가져다 쓴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검정색 화살표가 이 두 줄입니다. 음.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쓰기 싫다. 뭐 이렇게 쓰면 돼요. 바로 가져다 쓰는 거라서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이런 과정이 눈에 익어야 돼요. 어, 이해되시죠? 어, 이거 서로 다른 3종 TV, 서로 다른 종류의 리모컨 3개로 컨트롤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기만 하면 돼요. 문법적인 오류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필요한 거는 설계도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 그러면 객체 생성하는 데까지는 괜찮고 일단 각 TV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게 켜기, 끄기, 그리고 이런 독자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안쪽에 있기만 하면 되겠죠.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삼성은 AR이고 LG는 게임 모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한 번에 하고 할걸. 후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맞지? VR 켜기 이런 식으로 켜기랑 끄기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여기 출력 예시대로 나옵니다. 이러면 된 거예요. 실행했을 때 잘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각각의 설계도, 클래스를 봤을 때 어때요?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이 켜기, 끄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뭐 게임 모드나 뭐 AR, VR 이런 거 제외하고. 음. 자, 그러면 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 버튼을 보면은 일단 이게 샤오미였죠? 네, 샤오미. 요거 삼성, 요거 LG 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켜기 끄기 똑같은 거는 버튼이 있어요. 켜기랑 끄기. 얘네들은 다 공통 기능이죠. 왜냐면 텔레비전이잖아요. 어, 어떤 기능, 보편적인 기능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샤오미는 VR이었고 삼성은 AR이었고 LG가 게임 모드예요. 각각 3개씩 있어요. 어, 그러면 어때요? 뭔가 좀 겹치는 게 보이잖아요. 켜기 끄기. 음. 사실 이 두 개 부분은 이 문제로 이어집니다. 리모컨 한 개로 컨트롤하는 거고 이번 문제는 3개로 컨트롤을 하는 건데 이 켜기 끄기 중복되는 기능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리모컨 하나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이 3개의 TV를 리모컨 하나로 켜기 끄기 기능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음. 그러면 편하잖아요. 왜 편하냐? 자, 여러분이 어떤 가전제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텔레비전 파트예요. 텔레비전 파트인데 매장이 워낙 커가지고 TV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TV는 브랜드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못 들어봤던 브랜드까지 취급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쭉 많은데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TV가 100대 정도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브랜드니까 리모컨도 그 개수만큼 있겠죠? 맞죠?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출근을 했을 때 우리 TV 판매하는 데 가보면은 다 켜져 있죠? 켜서 이 TV의 디스플레이 성능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야 물건을 팔 거니까. 그러면 출근했을 때 어때요? 이거 TV 다 켜려면 리모컨 100개 다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켜야 됩니다. 어, 불편하겠죠? 자, 근데 이 100개 리모컨 어차피 켜고 끄고 뭐 또는 뭐 소리 줄이고 소리 늘리고 켜고 막 그럴 건데 리모컨이 굳이 100개까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TV라는 가전제품이 갖는 공통적인 성질이 일단 전자제품이니까 켜고 끄기, 어, 그리고 뭐
볼륨 증가, 감소, 뭐 채널 올리는 거, 채널 내리는 거, 뭐 이런 기능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TV라면. 그래서 이런 100개 리모컨 들고 다니기보다는 이 리모컨 TV 100개를 기본적인 기능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리모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리모컨을 표준 TV 리모컨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을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 표준 TV 리모컨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 보라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네, 표준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때요? 어떤 게 상위 개념이고 어떤 게 하위 개념인지 구분 되시나요? 상위, 하위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기능의 개수가 아닙니다. 얘가 기능이 더 많다고 해서 이 표준의 상위가 아니잖아요. 얘가 하위고 표준이 상위죠. 개수가 아니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얘가 표준이면 표준 TV 리모컨 밑에 샤오미 TV, 뭐 삼성 TV 이런 식으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표준 TV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표준 TV가 얘네들한테 상속을 해준다면 어차피 내용이 겹치니까 기능이 겹치니까 상속해줘도 되죠? 어, 자, 일단 설계도 있어야겠네요. 표준 TV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뭐 만들든 말든 할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예언까지 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왜 빨간 줄이 나오는지 아는 거죠. 상속을 통한 형변환이 안 되어 있으니까 타입이 일치하지 않죠? 불일치하죠. 여기도 같은 이유고 여기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표준 TV의 상속을 해준다면 문제 없겠죠? 어, 이해되시나요? 음, 뭐 샤오미 TV, 삼성 TV, LG TV가 표준 TV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켜기, 끄기 이런 기능이 없는 이유는 표준이 아무것도 없죠. 상속을 받았어요. 자식인 샤오미 TV가. 상속을 받은 것까진 알겠는데 막상 주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샤오미 TV 객체가 표준 TV처럼 바뀌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거 이거 전부 다 버린 거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여기서는 이제 샤오미가 표준 타입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 샤오미가 표준이랑 똑같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똑같아야 한다. 여기서 이 똑같다는 건 설계도,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입니다. 내부 모양, 구조. 똑같아지기 위해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켜기 끄기, 나머지 TV들도 켜기 끄기 이런 걸 하려면 표준 TV가 갖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안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켜고 끄는 게 가능해졌죠? 버튼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즉, 이 표준 TV가 가지고 있는 이 켜기와 끄기라는 기능은 버튼 모양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받았을 때 얘네들은 오버라이딩 한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일단 변수 하나 선언했는데 얘 타입이 LG TV네요. 그러면 LG TV 객체의 리모컨이 복사가 돼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이 변수에. 요거 지우면 어때요? 표준 TV, A 표준 TV라는 타입에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계속 샤오미 TV, 삼성 TV, LG TV 서로 다르게 매번 바뀌는데 얘가 뭐다라고 확실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뭐 지난 시간에 캐스팅 언젠가 한번 캐스팅 얘기 꺼냈죠. 레퍼런스 타입의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인트 i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실수를 못 넣잖아요. 근데 이 앞에다가 int라고 써주면 뭐라고 안 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인 김에 언급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i가 가지고 있는 숫자 정수 10을 더블형 변수에 넣고 다시 정수형 변수 i에다가 넣는 코드예요. 주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 형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암시적으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정수 10을 실수 10.0으로 바꿔서 넣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값을 출력해보면 분명히 정수 10을 넣어줬지만 10.0이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자동으로 10.0에서 정수 10으로 바꾸는 게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아무리 점 0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값이 있잖아요. 손실된단 말이에요. 값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굳이 넣어야겠다. 값 손실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뭐 방금 전에 해가지고 알겠지만, 자 그러면 i 값을 출력했을 때 10.0이 10으로 돼서 정수 타입 변수에 들어가죠. 다음 문제. 여기는 좀 문제가 길죠?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두 개 한번 끊어서 풀었으면 돼요. 일단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리킨 리모컨이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타입 변수 A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객체랑 연결을 해주면 문제가 없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자동차 클래스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페라리 클래스가 자동차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도 이 안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페라리 클래스를 보고 만든 페라리 객체는 기능을 3개 갖고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상속 많이 해서 알죠? 많이 하려는 건 이겁니다.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게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려면 연결되어야 하는 페라리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A자동차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해야 됩니다. 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페라리라는 타입의 변수 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땐 어때요? 그냥 나중에 이 변수가 페라리 클래스를 보고 만든 페라리 객체의 리모컨 복사본을 갖겠다, 연결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A자동차라고 하면 어때요? 뭘 하려고 하길래 A자동차를 A 페라리에다가 넣어주려고 하는지. 뭘까요, 이거? 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페라리 객체 리모컨이랑 똑같나요? 안 똑같죠? 왜냐면 페라리 객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복사본이 자동차 타입의 변수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동차랑 똑같아지기 위해 자동차에는 없는 기능을 페라리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생긴 거는 자동차 객체로, 자동차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리모컨이랑 똑같겠죠? 그거를 다시 페라리 타입에다가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해야겠다, 그랬을 때
명시적으로 형변환 해주면 된다고 했죠. 음. 이거 안 하면 위험하니까. 음. 그러면 만약에 A 자동차에다가 A 페라리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이거는 뭐라 안 하잖아요. 어차피 A 자동차의 타입은 자동차고 A 페라리는 자동차의 상속을 받았으니까 잃을 게 없죠. 여기서는 잠깐만 A 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갔고 그치? 그쵸? 여기서는 그렇죠. 잃을 게 없으니까 뭐라 안 하는 거고 원시 타입의 변수로 치자면 설명을 해보자면 이때는 잃을 게 있으니까 뭐라 하는 거고 이때는 잃을 게 없으니까 뭐라 안 하는 거고 이 차이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요거는 정답을 열어 드릴게요. 요거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A 왼팔이라는 변수를 가질 수 있도록 문법적인 오류부터 없애야 되죠, 일단.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팔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객체 보고 만들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보시면 어때요? 리모컨을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있죠? 근데 이 변수는 A 사람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렇다는 건 사람 객체 내부에 awen8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게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라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랑 똑같아요. 8, A8, 8객체 요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 부분만 잘라놓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뭐 어딘가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팔은 사람한테 종속되어 있으니까 뭐 사람의 상속을 받으면 될까요? 뭐 익스텐즈 사람 이거 하면 될까요? 얘가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상속해도 되는지 판단해 볼 때 A/B 테스트 해보라고 했잖아요. A is B. A는 상속을 받으려는 클래스고 B는 상속을 주려는
클래스라고 했을 때 모든 팔은 사람이다. 아니죠. 그냥 팔은 인간의 신체 일부분이잖아요. 팔이 사람이 아니라. 뭐 애니메이션처럼 뭐 기생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속을 주면 안 됩니다. 어, 맥락이 안 돼요. 맥락이 어색해요. 그러면 왼팔이라는 변수는 일단 이 사람 클래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A-왼팔의 타입을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나이처럼 인트라고 한다면 얘는 정수만 들어가야 하는데 활객체의 리모컨을 넣어주고 있어가지고 타입이 안 맞잖아요. 하려는 게 팔객체랑 A왼팔을 연결하려는 겁니다. 그러려면 팔객체로 만든 리모컨, 그러니까 팔객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의 복사본이 들어가서 연결되려면 인트가 아니라 팔이어야겠죠. 여기서 20이라는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해 객체 내부의 변수 타입을 int라고 정의했듯이 선언했듯이 팔객체랑 연결하기 위해서 해당 변수의 타입을 이런 레퍼런스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문제없이 되잖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고정관념을 좀 타파해야 됩니다. 클래스 내부에 지금까지는 뭐 레퍼런스 변수가 아니라 일반 변수, 뭐 레퍼런스 변수 스트링 이것도 하긴 했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제공되니까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클래스 안에 속성으로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타입은 당연히 가능하고 기본 타입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자면 A 사람이라는 변수에 사람 객체가 일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예요. 그리고 사람 객체 내부에는 변수가 두 개 있는 거고 그 변수로는 뭐 나이 그리고 A 왼팔 이렇게 있는 건데 이 A 왼팔이라는 게 타입이 팔객체랑만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팔객체 만들고 연결하고 있고요. 팔객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리모컨을 A-왼팔이라는 객체 내부의 변수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복사해서. 그러면
이 변수는 활객체랑 연결되어 있죠. 물론 A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객체의 디스 복사본을 한번 누르는 거죠. 한번 거친 다음에 객체를 만들고 복사를 받아서 연결되는 거니까. 음,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디 이거 했지? 만약에 여기서 팔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출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 팔 길이, 팔의 길이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길이니까 뭐 정수로 해도 되고 실수로 해도 돼요. 맞죠? 그러면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사람 객체 내부에다가 저장한다면 우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될까요? 길이가 8의 길이잖아요. 활객체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사람 객체 내부의 길이라는 건 없어졌는데 분명한 거는 여기 활의 길이라는 게 활객체 내부에 있어요. 어. 그러면 이 변수에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해야 되는데 이 변수에 접근을 해서 활 길이가 10이다 라는 정보를 저장해야 돼요. 자, 사람 객체가 가지고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일단 AUN8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AUN8이라는 변수 안에는 활객체 리모컨 복사본이 있으니까 또 여기서 이걸 눌러야 돼요. 그러면 접근 가능하죠? 변수에 접근해서 원하는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컨을 총 2번 누르잖아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리모컨을 누를 때마다 점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이 부분이네요. 그럼 두 번째로 눌러야 되는 리모컨은 A 왼팔 점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좀 더 이게 낫겠죠? 활객체를 만들고 누르는 게 나으니까. 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저장한 길이 출력할 때도 똑같이 접근해야 됩니다. 리모컨을 2번 눌러서 접근해야 돼요.
저장 잘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리모컨을 여러 번 누르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는 한 번 더 보세요. 다음 문제. 얘가 실행되도록 하는데 전사가 가지고 있는 변수 A 무기가 칼과 활에 모두 호환되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필요한 것부터 보자면 전사객체에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전사객체가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있죠? 나이랑 A 무기. 일단 나이에다가는 변수가 정수 타입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int 나이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A 무기라는 변수가 있지만 얘의 타입은 아직은 뭐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의도가 활객체랑 칼객체를 순서대로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얘를 활 타입으로 하기에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칼 타입으로 선언하기에는 여기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활객체랑 칼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각각의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둘 다 활객체랑 칼객체의 순서대로 연결하기 위해서 A 무기의 타입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이라고 하면 칼이 연결 안 되고 칼이라고 하면 활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인가? 이 두 번째 문제였을 겁니다. 같은 변수에 서로 다른 객체를 연결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이때 이 두 객체를 같은 변수에다가 차례로 연결하기 위해서 칼과 활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무기였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장소만 바뀌었지 이 A 무기의 타입은 얘네 둘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타입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무기 타입을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 무기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리고 아직 상속을 통한 형변환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활이 무기이기만 하면 되고 칼이 무기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무기의 상속을 각각 클래스에다가 준다면 이제는 괜찮잖아요. 둘 다 만족시키죠. 어, 이해되시죠? 그럼 나중에 만약에 얘가 총 모닝스타 뭐 또 무기 뭐가 있죠? 뭐 스패너 몽키 스패너라고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다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의 상속만 적절하게 해준다면 이 A무기라는 변수에는 어떤 무기의 상속을 받은 어떤 객체든 연결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외부 클래스 내부에서도 상속을 통한 형 변화는 됩니다. 그냥 별개예요, 별개. 이 위치랑은 별개입니다. 아시겠죠?